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논문 제목은 이제 Fully Convolutional CMS Network for Object Tracking이라는 논문인데, 사실 이 논문은 자체는 좀 너무 간단해서 이거보다는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의 분야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차원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분야 역시 이제 컴퓨터 비전을 제가 주로 하고 있고, 뭐 다른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논문을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는데,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직 소개되지 않은 토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제 토픽,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를 이제 이번 시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선 오브젝트 트래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 베이스드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함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2016년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년부터는 사실 딥러닝 기반 트래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능이 좋고 그러니까 네, 오늘 소개드리는 트래킹 알고리즘 중에서 딥러닝 기반이라고 함은 16년도 이후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제가 나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나눠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콜리레이션 필터 기반,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CMS 네트워크 기반, 그 다음에 다른 CNN 기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텍소노미는 없고요. 그냥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레퍼런스로는 이제 그냥 다음 네 개의 논문인데요. 대표적인 논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개가 이제 2016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딥러닝 기반 논문의 시작을 알린 그런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 제가 지금 뭐 트래킹을 하진 않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후배 중에 한 명인 이현성 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거는 뒤에 뭐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지만, 오브젝트 디텍션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디텍션은 잘 PR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잘 보셨다면 많이 소개된 알고리즘이죠. 우선 디텍션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오브젝트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와 그 오브젝트 클래스를 예측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나뉘어져 있죠. 그 다음에 PR12 저희 시즌에서는 뭐 패스트 RCNN, 욜로 9000, 욜로2, 마스크 RCNN, 매그댓, 스닙, SS까지 굉장히 자주 이제 소개되는 분야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트래킹 같은 경우에 처음이라서, 네,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비디오가 무조건 비디오에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싱글 오브젝트를 가정을 합니다. 물론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냥 논문이나 연구, 리서치에서 오브젝트 트래킹이나 뭐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 비주얼 트래킹이라고 하면 보통은 싱글 오브젝트 트래킹을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잘 여러 물체를 검출하냐는 디텍션이 하는 일이고 트래킹이 하는 일은 그 물체가 한 개든 뭐 10개든 100개든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체가 있으면 걔를 잘 쫓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글 오브젝트를 가정을 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없고 바운딩 박스만 이제 예측을 하는 태스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로 지금 현재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arbitrary 타겟을 쫓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디텍션이랑 똑같고요. arbitrary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어, 트레이닝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실제로 우리가 트래킹을 할 때는 어떤 물체를 쫓아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물체든 쫓을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데모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영상을 예를 들 때 얘를 쫓을 수도 있지만 얘를 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지 있는 물체를 쫓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저희가 쳐주는 박스를 쫓아가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오브젝트를 쫓아가는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은 이제 클래스 어그노스틱이라고 해서 클래스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이 오브젝트 클래스, 뭐 사람이냐 개냐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브젝트를 잘 쫓아가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같은 사람인데, 이 시퀀스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트랙해야 되고, 이 시퀀스에서는 책을 트랙을 해야 되는 태스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똑같은 클래스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같은 어떤 풋볼 플레이어일 텐데, 얘만 쫓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태스크 할 때는. 그다음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하드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다. 이 하드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정답은 아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피어런스 모델을 만들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얘만 쫓아야 돼요. 또 다른 애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이 이슈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어제 기준으로 찾아본 이제 구글에서의 논문의 사이테이션 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6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알고리즘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과 이제 1, 2년밖에 안 된 논문인데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논문, 그 다음에 요 논문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제가 타이틀로 걸었던 논문, 요 논문 2016년 2012에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이 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다른 논문들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같은 연도에 굉장히 많이 트래킹 논문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컴퓨터 비전의 어떤 되게 핫한 이슈인데, 토픽인데, 매 컨퍼런스마다 거의 약 20편 가량의 트래킹 논문들이 발표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묻히는 것 같고, 좀 많이 살아남는 애들은 성능이 좋거나, 좀 아이디어가 좀 신선하거나, 이런 논문들이 되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열린 학회에서는 이 논문인데 어떤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해서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 뭐 엄청 많잖아요. 알고리즘들이.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세히 공부하시는 건 관심 있는 분에게 맡기고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가 이제 요 기터브가 되겠습니다. 이 기터브에 가면 이제 굉장히 서베이가 잘 되어 있고 성능도 벤치마크에 따라 결과가 다 비교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성능 플랫을 그리는데요. 트래킹에서는 보통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히 드리면 우선 프레시전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Y축은 프레시전. 프레시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확도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로컬 에러 스레숄드를 변화시켜 가면서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로컬 에러 스레숄드라고 하면 이제 얘가 예를 들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면 내가 예측한 게 요거다 싶으면 요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로케이션 에러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했을 때 얼마 이하이다 하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정답으로 인정을 했을 때 프레시전을 구하면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50픽셀, 이 픽셀이 맞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픽셀인 것 같아요. 50픽셀까지는 인정해 줄게 하면은 거의 뭐 100% 가까운 결과가 나오겠죠. 굉장히 쉬운 바운드를 준 거니까. 네, 그렇게 되고, 여기 괄호 안에만 이렇게 수치들이 있는데, 이 수치는 이제 대충 요쯤에서의 프레시전 값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950 정도는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석세스 플롯인데, 이제 얘는 오버랩 스레숄드에 따른 석세스 레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오버랩 스레숄드는 이제 요 면적이죠. 요거 대비 요거 면적을 오버랩이라고 스레숄드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요거를 100% 만족하는 거 어려우니까 이때는 석세스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지고 얘를 0으로 하면 그냥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 0이어도 석세스 레이트가 100이 안 되는 경우는 박스를 못 찾은 경우라고 봐야 되나? 자세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수치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 수치는 이 AUC 값, 아래 언더 커브의 약자죠. 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GitHub 링크에 가면 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트리 형식으로 알고리즘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요거는 지금 챌린지, 벤치마크, 데이터셋, 관련된 데이터셋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T프레임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냐? 가장 비슷한 패치. 뭐랑? 그 전에 타겟.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 어떤 타겟을 다음 프레임에 쫓아야 되는데 얘랑 제일 비슷한 애를 다음 프레임에서 찾는 거죠. 제일 비슷한 애를 찾으면 걔로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는 거를 이제 트래킹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디포메이션에 이제 강인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시퀀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 지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게 뒤를 봤다가 앞을 봤다가 옆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아이언맨의 뒷면과 앞면 다르게 생겼으니까 디포메이션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움직임이 강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계속 쫓아가야 되는, 지금 보면 어깨로 이동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어깨가 얼굴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의 조건에도 강인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네거티브, 이제 요걸 보통 서치 윈도우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음 프레임에서 요 정도만 인풋으로 넣어서 찾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달리기 하는 선수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얘에서 액티베이션 값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 거죠. 얘를 쫓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프레임에서 가장 T-1번째 프레임 타겟과 가장 비슷한 패치를 찾는 건데, 그럼 비슷하다는 걸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서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유사도를 정의를 해서 가장 유사한 패치로 트래킹 박스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피처 레벨에서 하는 태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유사도 학습, 시밀러리티 러닝, 매트릭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이 T-1 프레임 타겟과 현재 내가 찾으려는 어떤 T 프레임의 T 프레임의 어떤 패치가 같은지 다른지만 구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되게 존재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MDNet이라는 논문이 유명하니까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방법은 콜레이션 필터라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쪽 브런치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고, 챌린지, 여기 보면 1, 2 이런 게 챌린지 랭크인데, 챌린지도 굉장히 많이 우승을 했던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콜레이션 필터 기반의 트래킹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전에 시그널 프로세싱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인풋이 있고 어떤 인풋 이미지에서 어떤 필터를 컨볼루션을 딱 했을 때 나오는 값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풋을 보통 알고 있고, 이제 요 인풋의 요 지점이라고 할까요? 요 지점을 보면 이제 리스폰스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게 정답이다라는 리스폰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H를 구할 수 있잖아요. 수식을 전개를 해서. 그래서 보통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서, 왜냐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구해요. 그럼 이 필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필터링을 했을 때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되도록 이 필터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프레임에서 얘를 트래킹을 할 때 이제 필터링을 막 하는 거죠, 이미지에다가. 그러면은 가장 리스폰스가 높은 데가 가장 비슷한 영역일 테니까 거기로 이제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 항상 첫 번째 박스가 주어지거든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미지가 있으면 아웃풋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박스 위치를 아니까. 그럼 여기를 피크로 하는 이런 가우시안 형태의 그런 트루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필터를 찾아요. 그럼 필터가 생겼죠. 그럼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두 번째 프레임의 이미지에 들어오면 필터링을 합니다. 그럼 필터링을 해서 가장 리스폰스가 높은 값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필터를 만들어요. 걔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프레임의 박스가.
그럼 걔랑 첫 번째 프레임의 이 필터랑 이제 웨이티드의 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의 필터, 이게 두 번째 프레임에서 구하는 필터에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그 다음 필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RGB, 요 로우 픽셀에다가 이 짓을 한 거고, 실제로는 피처를 추출해서 이미지가 있으면 피처를 추출해요. 피처가 5개다, 예를 들면. 그럼 5개의 피처에, 추출된 피처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아웃풋은 하나니까 요거에 맞는 요거 필터를 찾는데 이제 필터 5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로부터 했지만 피처를 뽑아서 피처랑 아웃풋을 이용해서 필터스를 찾아서 똑같아요. 두 번째 프레임이 들어오면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뽑고 필터링을 5번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썸을 해서 두 번째 프레임에서의 위치를 찾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핸드크래프트 피처 뭐 HOG나 여러 가지 피처를 사용을 했다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바뀐 게 사실 전부예요. 네. 이 피처를 그냥 CNN을 뽑는 거죠. VGG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코릴레이션 필터 기반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CNN을 딥러닝을 써도 결국에는 얘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쓰는 거죠. 피처를 잘 뽑아주니까 이미지에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가 피처를 죄송합니다. 피처를 잘 하니까 이걸 썼더니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필터를 결국에는 저희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건 원레이어 CNN 필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이 뭐에 대해서 되냐면 우리가 쫓으려는 그 특정 타겟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단계가 없고 바로 물체를 쫓으면서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온라인 트레이닝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클로즈 폼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기 때문에 SGD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필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빠른 속도를 보였던 모스 필터, KCF, CCOT, ECO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논문 하기 전에 이쪽 계열이에요. 이제 딥러닝 계열인데 사실 여기도 딥러닝을 쓰지만 얘들은 딥러닝을 피처 추출에만 쓰고 실제 모든 알고리즘이 딥러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이쪽인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크게 요 브런치가 있고 나머지 브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브런치는 굉장히 이제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없고 막 다르게 저저저저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를 뻗고 있는데 그 중에서 MDNet이 굉장히 이제 사이테이션도 많이 됐고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해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DNet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관점을 바꾼 거죠. 약간 이제 RCNN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우선 트레이닝과 테스트 트레이닝 페이지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트레이닝 있고 테스트 할 때가 트래킹을 진짜 하는 건데 트레이닝 할 때는 뭘 학습을 하냐면 어떤 물체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학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은 아니지만 뭐 어떤 우리가 트레이닝 셋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라고 치면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박스를 막 쳐요. 랜덤하게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랜덤한 박스를 쳐서 이 박스를 워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얘는 지금 진짜 오브젝트니까 파지티브로 학습이 될 것이고 이 파란색 박스들은 네거티브로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 FC5까지만 그렇게 학습을 시켜요. 그럼 이 네트워크가 물체의 피처를 어느 정도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 이쪽 레이어 하나, FC6 레이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트래킹이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테스트 때. 테스트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자동차를 쫓겠다. 근데 자동차는 사실 트레이닝 때 썼으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쫓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로. 그러면은 얘는 이 DB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DB. 예를 들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바운딩 박스 우리가 알죠? 그럼 얘를 포지티브로 쓰고 얘를 약간씩 움직여서 오버랩이 예를 들면 0.7 이상인 애들은 다 포지티브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진 애들은 네거티브로 써요. 이 박스는 랜덤하게 막 뿌리는 겁니다. 가우시안 분포에 샘플링 해가지고
그러면 막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들이 막 생기겠죠. 그럼 걔네들 가지고 이 마지막 레이어를 학습을 시켜요. 얘네들은 인풋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랜덤하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첫 번째 프레임에서 뽑아서 이 FC6 레이어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두 번째 프레임은 어떻게 되냐? 이 학습이 어느 정도 한 번 됐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랜덤하게 샘플을 만든 다음에 학습된 CNN에 통과시키면 가장 포지티브한 애가 나오겠죠. 가장 포지티브한 애를 쫓아가는 거죠. 그럼 걔가 두 번째 프레임에서의 박스가 되고 그 박스로부터 다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얘를 파인 튠을 또 시키고 세 번째 프레임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네트워크 학습하는 게 타겟과 같냐 다르냐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코렐레이션 필터랑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한 네트워크의 이 부분 뒤쪽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특정 타겟에 오버피팅이 되는 거예요. 걔에 최적화된 네트워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성능이 이제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앞부분 CNN은 피처 추출을 하고 뒷부분 CNN은 타겟 스페시픽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뿌려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얘네 박스마다 이걸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뭔가 RCNN과 Fast RCNN은 관계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MDNet이 나오고 리얼타임 MDNet이 나왔습니다. 리얼타임 MDNet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박스를 먼저 뿌리고 네트워크를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냥 바꾼 거죠.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이 ROI 피처 레벨에서 랜덤하게 ROI를 뽑는 방식으로 바꾸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논문이 나왔고 드디어 이제 오늘 메인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요 브런치의 알고리즘들은 이제 CMS 기반의 브런치가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얘를 기반으로 해요. 얘랑은 다르게 다 얘에서 갈라져 나온 뿌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이 이제 얘인데 이제 얘가 굉장히 강력한 베이스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타겟이에요. 타겟이라고 하면 주어진 타겟, 예를 들면 쫓아야 되는 대상. 그 다음 얘는 search area.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Z랑 가장 비슷한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네트워크가 이제 CMS 네트워크인데 같은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면 이제 요런 애가 나오고 요런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 둘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얘랑 실제로 Z가 예를 들면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로 Z가 이 빨간색이라면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을 1로 그다음 나머지 얘를 네거티브겠죠.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값들은 마이너스 1로 채운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뭘 배우느냐면 이제 얘랑 비슷한 애가 높은 값을 갖도록 막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얘랑 다른 애는 낮은 값을 갖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요게 127 by 127, 요게 256, 25 by 25 해서 얘랑 좀 움직였잖아요, 얘가. 근데 얘랑 같은 피처 공간으로 매핑돼서 코릴레이션 했을 때 높은 값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패딩을 해서 왜냐면 이미지 사이즈가 제한된 경우가 많으니까 패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이 굉장히 간단하죠. 테스트할 때도 더 간단해요. 테스트할 때는 학습이 끝났어요. 학습이 끝났다는 거는 요 네트워크 학습이 끝났다는 건데 여기다가 타겟을 그냥 통과를 시키면은 필터가 나오죠. 그럼 첫 번째 프레임으로부터 필터를 이제 뽑을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사실 필터를 뽑지 않아요. 첫 번째 프레임에 필터만 계속 쓰거든요. 필터 뽑아놓고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이제 서치 이미지를 넣어요. 그다음 요걸 만들죠. 그다음 코릴레이션을 시켜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는 애로 이동. 그다음에 세 번째 프레임 통과시켜서 필터링을 시켜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는 곳으로 이동. 네 번째 프레임, 다섯 번째 프레임 하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스케일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스케일을 조금씩 바꿔줘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하나, 더 큰 사이즈로 하나 해서 가장 높은 액티베이션이 나오는 스케일로 약간 스케일을 키운다든지 박스를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얘를 보면은 피처 엑스트랙터랑 시밀러리티 학습을 하는 거죠. 콜레이션 필터링을 위한 콜레이션 필터링은 이 부분이니까 그럼 네트워크 학습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 디포메이션도 학습을 해요. 왜냐면은 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는
나비라고 예를 들면 나비가 날개를 폈을 때 얘는 나비가 날개를 접었을 때라고 치면 사실은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디포메이션이 있는 건데 이제 DB상으로는 데이터셋 상에서는 같은 애로 취급이 되니까 이런 디포메이션이 같다고 계속 학습을 시키니까 디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네거티브 샘플도 자연스럽게 얘도 나비일 수 있는데 얘는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학습을 시킬 때 네거티브 샘플도 학습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타겟 스페시픽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시밀러리티 학습하기 때문에 타겟 스페시픽하게 막 오버피팅 되지 않습니다. 이 오버피팅 되는 과정을 우리는 온라인 어댑테이션이라 하거든요. 온라인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100% 오프라인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는 느낌이 오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포워드 패스 쫓아오고 이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의 트래킹 알고리즘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논문이 이제 콜레이션 필터 기반은 굉장히 많아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아까 제가 베이스라인 설명드린 건 요 논문과 그다음에 MD넷과 CMFC를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성능은 이 CF나 MD넷이 좋아요. 거의 90%. 얘는 성능이 좀 낮죠. 속도를 보시면은 0.3 프레임 퍼 세크, 1 프레임 퍼 세크인데 CMFC는 86 프레임 퍼 세크로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논문들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장점을 다 흡수를 했어요. CMRP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같은 걸 추가를 한다든지 네거티브 샘플링이나 온라인 어댑테이션을 CMS에 추가한다든지 해서 성능이 오르고 속도도 오르고 하는 쪽으로 발전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신 논문을 보면은 성능도 좋으면서 속도도 빠르고 성능 좋고 속도 빠르고 성능이 좋고 속도 빠르고 그래서 좀 이제 세츄레이션이 많이 되어가는 이제 추세가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사실 이 논문이 오늘 논문 제목이었는데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알고리즘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